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있잖아, 이렇게. 트럼프는 과도기라고 하는데 라는 타이틀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도 뒷모습. 트럼프 대통령의 뒷모습 이렇게 올려놨네요. S&P가 고점 대비 올해 6% 하락을 했다. 즉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올라온 것들, 이것을 지금 거의 다 반납한 그런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낙관적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 지난주였었던 상태였는데, 네. 일단은 뭐 금요일 날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내오면서 주가에 대한 여건이 어렵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어쨌든 미국 시장의 이 등락이 크게 작용한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이런 부분도 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함께 대선을 치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요. 지금 머스크는 나토 탈회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업 경영을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정치적 일선에 조금 더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자동차를 좀 이렇게 팽하는 그 글로벌 시장 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테슬라 자동차 내가 저렇게 저 정도였으면 안 샀을 텐데 그 일론 머스크의 저런 행동을 미리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방산주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 부분에서는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들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은 테슬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히려 낮을 때 더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좀 시기를 보고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트럼프는 과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과도기에 대한 부분에 확대되는 모습을 일론 머스크 아니면 트럼프 트럼프 정부의 구성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부장관 러스크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여건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중국은 미국에 대한 제재를 좀 더 밀도 있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이따가 제가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에 시장적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은요, 중국산 범용 반도체까지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범용 반도체 아시죠? 그죠? 이거를 계속 만지작거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져요. 범용 반도체까지 중국에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삼성전자? 이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추가적 압력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고율의 관세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 부분에서는 리스크적으로 지금 다가가는 거죠. 우리나라 진짜 힘들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전체적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빅스노우볼에 올려드렸어요. 우리 그 회원님들은 빅스노우볼 다 구독해 놓으세요. 빅스노우볼은 제가 계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무역전쟁 여기에 중국은 어떤 무기를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공교로운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첨단 제품도 있지만 수출의 대부분이 1차 산업이에요. 농작물. 그쵸? 옥수수 이런 것들이에요. 어. 그게 훨씬 더 지금은 커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중국의 인민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15억 명에 달하는 인민들을 먹고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식량 자급자족, 식량 자급자족. 그러니까 중국 통치자들의 최대 목표는 식량 자급자족. 근데 이게 지금 달성되어 있는 거야. 자급자족이 달성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지. 일단은 중국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수 시장으로 경기 부양이 자체적으로 가능해요. 각각의 이 지역을 나눠서 보면 하나의 나라랑 똑같이 크기가 크다 이거죠. 물론 미국도 그 상황에는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구수가 다른 그런 상황이다. 내수에 대한 여건의 소비 시장은 중국이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여기 보면은 미국산 대두, 콩이죠. 돼지고기, 쇠고기, 그래서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여기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 이런 쪽으로만.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역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아주 그 정밀하게 타격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하게 그 관세 전쟁을 피고 있는 거 아닐까? 협종 연행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의 관세에 의해서 미국은 동맹국한테도 계속 억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힘들게 만들어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건도 보면은 러시아에 더 치우치는 그런 상황이고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 총리하고는 뭐 전화 통화하면서 니네 미국의 51번째에 주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그 글로벌에서는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양분화에 대한 여건에 본인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 서슬퍼런 칼날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도 진짜 화무 11홍이죠. 그죠? 범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좀 지나면은 그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칼날 자체가 관세라는 칼날인데 관세를 경제적 측면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협상용, 정치적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무뎌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큰 거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굴복하기보다는 약간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면서 타협점을 찾는 게 훨씬 더 관세에 대한 부과를 받는데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딱히 미국에 이렇게 그 협의를 하거나 협상하는 그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강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강하게 붙는 것보다는 나중에 붙어야겠다. 나중에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나중에 협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날이 좀 무뎌졌을 때 뭐 전화위복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아니면은 더 골치 아파지는 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치우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잘하는 쪽에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 그 잘하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약간 좀 취약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감안하는 전략적 부분의 협상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